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 후속 행사 성격의 군 행사를 개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식령 스키장 공사 현장을 재방문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엘백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는 한편 대남 측면에서는 북한의 각 기관 단체별로 관련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사회 분석과의 송희경 사무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됐지요. 이 이후에도 이 같은 성격의 군 행사가 개최됐다고요? 네, 지난 한 주간 거의 이와 관련된 부대 행사가 북한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먼저 10월 28일에는 모든 부대를 최정예 부대화하겠다는 동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대회가 있었고요. 10월 29일에는 동대회 참가자들이 사격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한편 10월 31일에는 또한 동대회 참가자들이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과 당 창건 기념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하는 군 화력 타격 훈련도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 부대 행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상 이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가 뭐 열흘 이상 개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행사를 개최한 특별한 뭐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분석 범위를 살펴보자면 2012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지도자로서 소년단 창립 66주년 대회나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과 여성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초부터 당살포 비서대회, 3대 혁명소조 열성자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북한 사회를 떠받치는 당군의 그 청장년층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가요. 이 집권 1년 차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지도자로 다가가려고 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좀 더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주에는 또 마식령 스키장을 재차 방문을 하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의 방문이었습니까? 네, 지난 11월 2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룡해, 염철성, 황병석, 김동화 그리고 마원춘 등과 함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마식령 스키장 호텔과 스키 활주로, 휴식장 등을 건설하면서 군인 건설자들의 노고를 취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하면서 마식령 속도 이런 구호를 만들어내는 등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공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김일성대 교육자 살림집이나 문수문 논리장 그리고 미림식마구락부 등의 완공식 사례를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문 직후에 완공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착공하면서 처음부터 올해 안에 완공을 독려했던 점이나 그리고 11월 중순이면 북한 산악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점을 고려할 때 마식령 스키장도 조만간 완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식령 스키장의 접근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도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동향 살펴보지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비난이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각 기관, 단체별로 남측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사안들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통합진보당 사건, 그리고 내년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획 등을 가지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편 민화협에서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22일까지 인천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에 그 이북 5도 선수단이 참가한 것을 두고 대변인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국 평화통일서기국에서는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행사를 두고 유신독재 부활 출동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문화직업동망중앙위에서는 대변인 담화로 전교조의 법의 노조와 통보를 비난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소재로 비난을 이어왔는데 이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남 비난을 하는 이유 뭘까요? 글쎄요, 저희로서도 그 이유를 쉽게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남한 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내어서 국내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대외 동향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죠. 이 방문 내용도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평양을 친선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연달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몽골은 공업 및 농업 분야의 협조에 관한 협정,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협조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간 정보기술 분야 교류계획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몽골 대통령이요, 특별히 올해 북한에 방문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올해는 1948년 북한과 몽골이 수교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88년 김일성 주석이 몽골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로 따지자면 25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자면 동북아시아에서 자원부국에 해당하지만 인구가 적고 또 내륙국가인 몽골로서는 북한 근로자의 수입이나 낮이나 이용에 관심을 이미 많습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도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내세우고 있고 외제 유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몽골과의 친선관계 유지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대외 동향은 어땠는지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10월 달에 있었던 일본 국회의원 160여 명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두고 북한이 이에 대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참의원 의원인 이노키 간지 일행의 방북을 허가하여 이들이 11월 2일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노키 간지 의원 일행은 지난 7월에도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영준 외무성 부상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가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대표단이 11월 1일 평양에 도착하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1월 2일에 이들을 만수산 의사당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북한 대외 동향에 있어서요, 이 육자회담과 관련한 주변국의 움직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인데요. 지난주 이 미중 간에 접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수석 대표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이후 우다웨이 대표는 육자회담 재개 경로를 만드는 중이며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는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를 확신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내부 동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마신령 스키장 완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3년 실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협동농장에서의 가을 추수나 각 공장 기업 수의 성과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봉주 내각총리의 현지 외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제개발부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에 법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조직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외제 유치와 관련된 움직임을 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남 측면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대남 측면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 발언 등을 수주로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남북 정상회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이 앞으로의 북한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미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접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부 한반도 평화구습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11월 6일에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동향을 좀 정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의 송희경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